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MC 김현영입니다. 고물상으로 시작해 세계 금융을 지배하게 된 사람들.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만요. 유대인의 가문 로스차일드 집안의 실제 기록인데요. 로스차일드 가문의 호주머니까지 탈탈 털어보는 시간. 오늘 그 두 번째 만남 기대해 주시고요. 제 옆에는 유대인 역사에서 현대인의 지혜를 찾아주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스차일드 가문이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건 확실히 알아봤는데요. 이 집안이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역사도 길고 사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대째 이 부와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8대 정도 되었고 8대째. 8대? 8대째. 그다음에 250년 되었다. 보통 우리가 한 세대를 한 30년 정도라고 보거든요. 예. 보통 20년에서 30년 정도 보는데 우리가 한 30살 정도의 자녀를 낳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8대 정도 하면 38, 24, 네. 한 250년을 좀 이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얘기만 1700년대부터 되는 거죠. 1700년. 그러니까 1700년, 1800년대부터 했을 때 우리가 25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18세기부터 지금 현재 21세기니까 이렇게 왔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아니 근데 교수님, 네. 이 8대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부를 유지하는 부자들이 흔히 있나요? 이게 최초 아닌가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우리나라에서 네. 이제 제일 오래된 기업은 두산그룹입니다. 우리나라 딱 100년 되었다고 얘기하죠. 오. 지금 이제 4세 경영까지 이어졌고 네. 우리가 1등인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지금 3대째 삼성과 현대가 3대째 이어가고 있고 네. 뭐 잘 알고 계시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는 1대째죠. 창업한 지 뭐 20년밖에 안 된 기업들이니까 전부 다 네. 이제 1대 기업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3대, 4대 두산이 제일 오래된 기업이다. 아, 이래서 일각에선 로스차일드를 알면 경제는 물론 상속의 꿀팁까지 배워간다고 하나 봅니다. 친해질 수는 없지만요.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분명 약이 될 집안 로스차일드. 오늘의 주제 나갑니다. 로스차일드의 이야기, 가문의 250년. 자, 지금부터 로스차일드 가문이 오랜 세월 세계 최고 부호로 살고 있는 비결을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세계 경제에 한 획을 그었다, 뭐 이런 뜻 같은데요. 250년 역사 중 로스차일드 일가가 깊게 관여한 경제사 순간들, 뭐가 있을까요? 이번 얘기는 좀 깁니다. 네. 250년의 역사를 이제 압축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사실은 유대인들이 스페인에서 추방당해가지고 지금의 벨기에와 네덜란드 저지대에 와서 네덜란드의 중상지에 꽃을 핍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네덜란드가 세계 경제의 중심이었어요. 그랬던 네덜란드의 경제가 영국으로 그대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그게 크로멜의 항해 조례를 통해서 네덜란드와 영국이 전쟁을 하고 네덜란드 해안이 봉쇄되면서 네덜란드에 있던 유대 무역상들이 통째로 런던으로 옮겨갑니다. 그다음에 당시까지만 해도 후진국이었던 영국을 세계의 경제 중심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또 하나는 그 시기가 바로 영국의 산업혁명하고 맞물려 있었는데 로스차일드는 이를 자기의 사업의 하나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삼남을 맨체스터의 산업혁명의 중심에다 파견을 하고 삼남이 맨체스터에서 금융업의 중요성을 알아서 런던에 와서 어음 교환과 채권 시장에 뛰어들어서 본격적으로 금융업을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로스차일드 가문이 결정적으로 돈을 번 거는 사실은 정보예요. 금융에서 정보만큼 중요한 게 없어. 로스차일드 가문은 유럽 각국의 자기 정보원들을 이렇게 박아놓았을 뿐만 아니라 전서구, 자기들 전용 마차, 전용 쾌속선 같은 걸 준비해서 남들보다 정보를 하루라도 먼저 가져오면 아주 큰
돈을. 수수료를 줬어요. 오, 상금을 줬어요. 네. 그래서 워털루 전쟁의 결과를 다른 데보다 하루나 이틀 먼저 알아, 로스차일드가. 오. 그래서 그 정보를 활용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은 12kg를 가지고 중국에 가면 금 2kg를 받고 그럼 2kg를 가지고 와서 바꾸면 금 24kg가 돼. 그러니까 돈과 돈을 서로 바꿨을 뿐인데 수익률이 100% 이상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암스테르담 항구에 들어오는 금값은 아주 싸. 유럽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런던의 금값은 비싸. 그러면 형제들끼리 단합을 해서 갖고 있는 금을 암스테르담에서는 사고 네. 런던에서는 파는 거야. 어. 이게 무위험 차익 거래라고 그래요. 이미 그 사람들은 싼 지역에 금을 사고 비싼 지역에 금을 파는 팔고. 이런 무위험 차익 거래로 리스크 없이 계속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거를 제일 먼저 시작한 가문이 로스차일드 가문이야. 그리고 세계의 금광산들을 이 사람이 다 사서 하여튼 세계의 금은 로스차일드가 가격을 정하고 공급을 주도하면서 세계의 부를 거머쥐는 거예요. 이게 로스차일드가 그 경제사 중에서 금융 자본주의를 주도하게 된 주요 스토리입니다. 근데요, 그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자본도 로스차일드가 지원했다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그것도 맞아요. 어머. 그 당시에 네. 러시아에서 황제가 암살을 당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그 암살 모의가 유대인 처녀집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 통해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학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당시 러시아 랍비가 프랑스 랍비를 찾아와. 프랑스에. 러시아에서 이렇게 지금 많이 학살을 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구해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지금 팔레스타인에 이 사람들 정착촌을 만들어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프랑스의 에드몽 로스차일드를 찾아와. 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얘기하니까 에드몽이 두말하지 않고 돕겠다라고 나서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정착할 수 있는 농장지들을 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의 80% 정도를 에드몽 로스차일드가 사줬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야, 제가요 지난번 녹화 때도 잠시 잊고 있었는데 역시 로스차일드는 보통 집안이 아니네요. 그런데요, 로스차일드가 각국 중앙은행 설립에도 핵심 세력으로 활약했다라고도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미국의 중앙은행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1929년도에 대공황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가 실업자가 생기고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로스차일드 가문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한 은행들, 재무부 장관 6개의 주요한 금융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대공황을 극복할 것이냐.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의 중앙은행, 금융의 대통령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야, 진짜 오늘날에도 로스차일드가 세계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는 이유가 있었네요. 이렇게 대단한 집안은 재산을 어떻게 불리고 어떻게 대물림할지가 궁금한데요. 그래서 다음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5개의 화살? 아니 이게 무슨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 아니 왜 화살이 5개예요? 달랑 1개죠? 로스차일드 가문의 그 문장을 보면 이 5개의 화살이 나와 있는데 그건 사실은 아들들 5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전에 마이어 로스차일드가 자기 아이들한테 항상 해줬던 얘기에 하나가 이제 화살 얘기인데 옛날 어느 한 왕자가 5명 있었는데 임종자리에서 그 왕자들을 불러놓고 화살을 하나씩 나눠주고 이걸 꺾어봐라 했을 적에 하나씩을 다 꺾었어. 그 다음에는 5개의 묶음을 주고 이걸 꺾어봐라 했더니 5개는 도저히 안 꺾어지는 거야. 그 얘기를 해주면서 너희 5명이 단결을 하면 세상 어느 사람도 너희들을 꺾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단결하라. 라는 얘기를 로스차일드가 자기 아들들한테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로스차일드 아들들도 이게 아주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게 단결력이에요. 이게 그 로스차일드를 세계 금융 황제로 만든 힘입니다. 그럼요. 잠깐 화면을 보면서 확인을 좀 해볼까요? 오, 화살이 여기 있네요. 가운데 손으로 꽉 쥐고 있네요. 야, 로스차일드 이댁은 돈도 많고 다 좋은데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가만히 있어도 멋있을 텐데 멋을 너무나도 부리네. 그나저나 아들이 5이나 되면 재산 싸움 나기 딱 좋은 여건인데 로스차일드는 어떤 방법으로 형제들을 결속시켰죠? 이게 말로만 뭐 단결해 뭐 이게 이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우선 로스차일드는 네. 5 아들들을 이제 유럽의 주요 5도시에 파견함으로써 자기의 사업 영역을 확실히 나눠줬어요. 일을 할 적에는 이 사람들이 함께 결정해서 함께 모든 걸 했어요. 그러니까는 5개에 떨어져 있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다국적 금융으로 움직임은 한 몸체로 움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시의 리더는 런던에 있는 셋째 네이션이 리더야. 우선 돈도 가장 많고 가장 영민하고 분석력도 좋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셋째 네이션이 죽은 다음에는 막내 프랑스의 제임스가 그 리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임스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이제 2세들, 3세들 운명 공동체적인 그러한 금융 활동을 폈어요. 형제들이 뭉치는 가족 그 경영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형제의 힘을 보여주는 유대인의 기업 또 있나요? 과거에 한 몇 개 있었죠. 예, 근데 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 기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세계 4위의 투자은행이었는데 이제 모기지 망했죠. 사태. 예.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한 30년 장기 대출을 받거든요. 예. 미국에서는 30년 장기 대출 받는 것을 모기지라고 부릅니다. 모기지, 예. 이 모기지 대출이 이제 부실이 좀 나면서 리먼 브러더스가 이제 파산이 되었고 대신에 이제 유대인 기업은 아니지만 스웨덴의 발렌마리 그룹 이 기업은 굉장히 그 형제가 200년 이상, 300년 이상 잘 이어온 기업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대표적인 기업이 많이 있지만 현대그룹은 형제가 8명이었습니다. 과거에 8명이었는데 한 개의 계열사씩을 다 떼줬죠. 8개의 계열사로 잘 나누어 가져갔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뭐 현대같이 한 50개나 정도 그룹이 있으니까 한 개씩 이렇게 계열사를 나누어 줬었고 뭐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간에 이제 분배를 해서 각자 경영을 잘하고 어려울 때는 또 같이 힘을 합쳐라. 예. 그런 것이 이제 이 회장님의 유언이었다.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도 보면 항상 형제 간에 잘 뭉치고 또 선대 회장이 돌아가시게 되면 기업을 잘 분할해서 각자가 또 그 기업을 잘 키우는 겁니다. 꼭 부자나 재벌이 아니어도 가족의 결속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아실 텐데요. 그럴 때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 화살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200여 년이 넘도록 부귀영화를 누리는 비밀. 3번째 키워드 계속 알아봅니다. 앞서 알아본 형제들의 단결도 유언이라면 유언일 수 있겠는데요. 그거 말고도 가문에서 강조한 가르침이 또 있다는 거죠, 교수님? 네. 네. 우선 마이어 로스차일드는 유대인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19명이야. 에? 그래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역병이 많았던 시절이라 네. 역병으로 한 9명은 이제 중간에 죽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살아남아. 근데 10명이 아들이 5이고 딸이 5이야. 그런데 이건 로스차일드만의 특성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특성은 모든 사업에 아들만 참여시켜요. 딸은 참여를 못해. 그다음에 사위도 참여를 못해. 이게 바로 로스차일드의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사업은 아들만 참여하고 딸이나 사위는 사업에 참여시키지 마라. 또 하나는 가문의 재산을 바깥으로 노출시키지 마라. 항상 비밀에 붙여라. 라는 게 아주 중요한 유언이에요. 그 다음에는 주로 사촌 간에 결혼을 시켰어. 식구들끼리. 네. 절대 못 나가게. 돈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끔.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문은 유독 사촌 간의 결혼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게 이 아버지의 비밀주의. 절대 재산을 바깥에 노출시키지 말라는 이 비밀주의로 인해서 지금 로스차일드의 가문이 재산이 얼만큼 어떻게 된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히틀러가 장악을 하고 당시 히틀러 산하에 있었던 비엔나 로스차일드가 아주 폭망을 합니다. 모든 재산을 다 뺏겼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도 또 감옥에 갇혀서 목숨이 위태로웠을 적에 간신히 목숨만을 구해내. 이거는 프랑스 로스차일드
같은 걸 당해요. 아. 그래서 이런 걸 두 번 당하고 나서 로스차일드는 그때 어떤 걸 깨닫냐면 아버지가 하신 말씀대로 모든 걸 비밀주의에 부채되겠구나 해서 모든 그 장사에서 명패를 다 떼냅니다. 그러니까 로스차일드 은행이건 뭐간에 가보면 명패가 하나도 없어. 게다가 커튼들로 다 들어가 버려요. 본인 이름으로 나와서 안 해. 그러니까 모든 걸 할 적엔 대리인들이나 이러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업을 하지 전면에 나서지 않고 다 커튼들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 후로는 세상 사람들이 로스차일드의 흔적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 많은 돈이 어디 갔는지 잘 몰라. 그리고 그러니까 유출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이제 그 후에 로스차일드 가문하고 미국의 그 JP 모건이 합작으로 그 노돈증권이라는 지주회사를 세워서 미국의 철도 산업을 장악하기 시작해. 그 다음에 연준 창립할 적에 주식을 많이 샀는데 미국의 연준이 한 3번 정도 생겼다 폐쇄됐다 생겼다 폐쇄됐다 그 과정을 통해서 탄생하거든요. 그때 폐쇄될 적에 그 돈을 관리할 대리인을 파견해.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그 재산이 이런 식으로 철도 산업, 철강 산업, 금융 산업에 이렇게 퍼져나가겠구나. 자본의 이전이 있었겠구나라고 이제 유추를 할 뿐이지 확실한 거를 그 후대의 사람들이 추적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요, 요즘 부자나 재벌들도 로스차일드 가문처럼 단결과 네트워크 경쟁 뭐 이런 걸 강조하나요? 맞습니다. 굉장히 강조했죠. 네. 정주영 회장님이 자녀가 8명이었잖아요. 네. 이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결혼을 했는데도 항상 아침 6시에 아침을 같이 먹었습니다. 아침 6시. 결혼한 자녀들이 전부 다 네. 아침 6시가 되면 회장님 집에 모여가지고 며느리들도 같이 왔죠. 전부 다 차렷자서로 해서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됐고 굉장히 엄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항상 홍익기 교수님이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했는데 정주영 회장은 항상 아침을 같이 먹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포함해서 다 와가지고 일렬로 다 이렇게 또 인사도 하고 같이 식사를 했다. 매일 아침을 같이 먹는 것이 그 집안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벌 되기도 굉장히 힘든 거죠. 재벌의 며느리는 정말 좋지만 아침 먹을 때 같이 항상 가서 또 대기해야 되는 거 굉장히 힘들었고 정주영 회장은 항상 이렇게 자녀들의 교육을 같이 아침을 먹으면서 식사는 무조건 아침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역시 부자는 다르네요. 달라요. 물론 저 같아도요, 돈이 아주 많으면 자녀가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을 철저히 시킬 것 같긴 해요. 보통 가정에서는 이런 경제 교육을 일찌감치 필요한 거죠? 당연합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항상 좀 교육을 좀 시켜야 됩니다. 네가 용돈을 주게 되면 어떻게 전략할 것이냐. 그다음에 저는 이제 자녀한테 돈을 줄 때 돈을 주는 것보다 용돈은 조금만 주고 주식을 한 주씩 사줍니다. 매달. 얼마나 사주셨어요? 미국의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게 지금 한 15만 원 정도 하거든요. 애플이. 그러니까 용돈 줄 때 돈은 5만 원 주고 애플을 한 주씩 사주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15만 원씩 애플을 한 주씩 사줄 테니까. 지금 엄청 올랐죠? 예, 지금 뭐 한 두세 배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어떤 주식이 앞으로 어떤 기업이 세계적인 그룹이 될 것이냐. 그러면 어차피 자녀가 뭐 중고등학생일 거니까 이런 주린이들이 20년, 30년 뒤에 되면 어떤 그룹이 살아남을 거냐 같으면 그냥 시가총액 1등 사주면 됩니다. 미국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애플이고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 3위가 아마존, 4위가 구글, 5위가 테슬라입니다. 5위가 테슬라. 그러니까 5위 안에 있는 기업들 사주시면 제일 좋겠고 경제 체제, 시장 경제 체제, 또 생산성, 정치, 교육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경제 교육, 시장 경제 교육을 시켜야만 우리 자녀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야기 중에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교수님? 이건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 뭐 이런 거요. 있죠. 유대인들은 뭐라도 혼자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해요. 이 같이 한다는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역량도 뛰어나지만 유대인들이 강한 거는 바로 이 단결력이거든요. 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많아도 혼자서 덕불장군처럼 하는 게 없이 매사에 공동 경영을 하고 거기에 다 참여를 시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다 공유를 해야 되고 심지어는 교환 근무를 시킵니다. 그러니까는
서로 교환 근무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킬 뿐만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른 집단보다 발전도 빠르고 그 아성이 견고해지고 성장 속도도 빠른 거예요. 이렇게 오늘 로스차일드 가문이 오랜 시간 부와 명성을 지켜낸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물론 거기엔 운도 따라줬을 거고요. 막대한 자본금도 큰 힘이 됐겠지만 재산을 지키려는 전략과 노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부자가 되는 법을 알아보는 이 시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올게요. 유대인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 유대인 개인 경제사!